오늘 첫 번째로 공부하게 될 내용, 환산인자입니다. 환산인자가 뭐야? 환산인자가 뭐야? 라고 지금 물었어요. 지금 머릿속에 있으면 생각해봐. 어떻게 대답할까? 바로 안 나오잖아. 환산인자에 대해서 숙달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답했는데 내가 안 됐다고 지금 할 수도 있겠네요. 환산인자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대답을 못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환산인자에 대해서 지금 숙달이 안 돼 있는 거거든. 그러면 화학반응식의 양적관계 문제 또 망한다. 1개 틀리고 2개 틀리고 3개, 4개 틀리다 보면 완전 화학시험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산인자를 통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화학반응식의 양적관계 공부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좀 너무 피로하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환산인자만 공부하면 어느 정도 재밌어요. 이게 환산인자가 다른 어떤 내용보다. 특히 화학반응식의 양적관계 양론이 다른 내용보다 어려운 건 맞지만 환산인자를 좀 숙달하면 내용이 좀 퀴즈식으로 좀 바뀌어서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화학반응식의 양적관계, 즉 양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환산인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숙달하고 넘어갑시다. 화낸 거 아니야. 환산인자 모르면 벌어질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만큼 환산인자가 중요한 겁니다. 환산인자의 숙달, 요 글자 보자. 환산인자란 뭐라 써져 있니? 내가 원하는 단위로 바꿀 수 있는 인자. 내가 원하는 단위로 바꿀 수 있는 인자.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내가 원하는 단위로 바꿀 수 있는 인자. 내가 원하는 단위란 문제에서 묻는 단위를 말합니다.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묻는 단위. 이게 내가 원하는 단위입니다. 즉 말하면 문제에서 질량을 주고 부피를 구하래요. 그럼 내가 원하는 단위는 부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질량에서 부피로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곱해지는 그 요소를 우리는 뭐란다? 환산인자랍니다. 중간에 곱해지는 요소, 환산인자입니다. 근데 그 요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 실생활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숙달을 한번 해볼 거야. 책 20권은 한 박스다. 얘를 분수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분수식. 칸이 여기다 조금 써볼게요. 1번. 책 20권은 한 박스입니다. 분수식으로 한번 뒤집어서 한번 써보자. 그러면 한 박스는 책 20권입니다. 20권. 다음. 책 한 권당 15,000원이다. 그럼 얘를 또 분수식으로 써보자. 두 번째 분수식. 책 한 권은 15,000원이랍니다. 15,000원. 뒤집어서 한번 써보자. 15,000원은 한 권입니다. 한 권.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 이 권을 개라고도 썼거든요. 자, 권수는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20박스를 주고 얼마일까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얼마라는 그 물리량의 단위는 뭐야? 돈이죠, 돈. 그러면 주어진 물리량 박스,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위, 내가 원하는 단위, 돈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20박스라는 이 단위는 없어지고 돈이라는 단위로 갈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쓴 분수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 이 박스를 없애는 분수식을 찾으세요. 박스를 없애는 분수식은 여기는 박스가 없죠. 여기는 박스가 있는데 없애려고 하면 분모에 박스가 가야 돼요. 분모에 박스가 있는 게 뭐지? 여기 있네요. 따라서 한 박스는 20권이다. 20권 이렇게 분수식으로 이렇게 써봅니다. 그러면 박스 지워졌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자 뭐냐면 20박스의 물리량은 뭐로 바뀌었다? 책 400개, 책 400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가 원하는 단위는 돈이죠. 개수가 아니야. 또 그러면 개수를 돈으로 바꿔보자. 그럼 여기 있는 권을 지울 수 있는 분수식은 2번식에 있지. 2번식. 그럼 권을 지우기 위해서 권이 분모로 가는 걸 찾아야 되지. 얘 있네요. 15,000원은 한 권. 그래서 한 권 분의 15,000원 이렇게 쓰는 겁니다. 15,000원. 그러면 권 지워지고 그러면 중간에 두 개의 환산인자를 곱하니까 결국 20 곱하기 15,000 마지막 물리량은 뭐다? 원이 돼서요. 결국 최종적으로 600만 원이 됩니다. 600만 원이 됐어요. 밑에 있는 풀이는 내가 분수식을 슬래시 형태를 써서 한번 곱해본 겁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이야. 내가 이것을 문제 풀 때 머릿속으로 거의 암산식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암산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번 가리고 손으로 가렸다. 손으로 가렸어. 600만 원 줬어요. 그러면 원을 지어봅시다. 원. 한 권이 얼마랬죠? 20박스지. 자, 한 박스는 몇 개? 20개. 그러니까 1분의 20을 곱합니다. 그러면
자, 개수와 권수를 약분하기 위해서 한 개는 얼마? 책 한 권은 15,000원. 그럼 1분에 15,000원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머릿속으로 줄줄줄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숙달을 해야지 어려운 문제 봤을 때 우왕좌왕 안 하고 바로 환산인지가 확 들어갑니다. 알았죠?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검산해 볼 겸 20박스를 600만 원으로 바꾼 것을 거꾸로 600만 원을 20박스로 바꿔봅시다. 그럴 때 환산인자가 중간중간에 어떻게 분수식으로 쓰여졌는지 확인해보자. 출발 600만 원이에요. 자, 원을 약분할 수 있는 분수 형태의 환산인자가 필요하겠지. 그럼 아까 저 사용했던 환산인자 중에 원이 있는 거 15,000원은 책 한 권입니다. 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곱해진 물리량이 뭐죠? 원이 지어졌기 때문에 600만으로 살 수 있는 책의 권수죠. 그런데 내가 요구하는 물리량은 권수가 아니야. 뭐지? 박스잖아. 그러면 박스로 토해내기 위해서 뭘 곱해줘야 되는지 권수를 약분할 수 있는 환산인자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책 20권이 뭐였더라? 한 박스였더라. 요렇게 생긴 분수식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권 지어지고 결국 박스라는 물리량의 단위만 토해내게 됩니다. 그 머릿속으로 600만원 곱하기 15,000분의 1 곱하기 20분의 1 하면 내가 요구하는 20박스가 됩니다. 여기 깨끗이 풀어놨죠? 이거 보고 자기하고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 현실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즘 새로 나온 차죠. 제네시스 G90인데요. 연비가 1리터당 8km를 간대요. 그리고 요즘 휘발유값이 좀 내려서 1리터당 1,300원이랍니다. 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게 연비가 8km가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좋을 거야. 옛날보다는 뭐 중형차 중에 좀 좋겠죠. 5만 원으로 몇 킬로를 갈 수 있나 했습니다. 주어진 물리량 단위는 돈이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뭐다? 킬로미터래요. 자, 우리 이거 있잖아. 암산해보자. 암산해서 요것만 딱 보고, 요것만 보고. 지금 5만 원이야. 5만 원. 5만 원을 가지고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을까? 그럼 5만 원에다가 뭐 곱해야 돼? 원을 없애기 위해서 1300분의 1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무슨 단위만 남아? 원 지어지고 리터 남습니다. 이제 리터를 없애기 위해서 뭐 곱하면 돼? 그렇지. 분모에 리터가 가야 되지. 그래서 1분의 8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5만원 곱하기 1300분의 1 곱하기 8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답이 한 307.7 정도 갑니다. 이 정도 앞에 있던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뒤에 있는 환산인자의 분모에 뭘 써야 될지를 판단하면 쭉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잘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300km를 가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 그러면 킬로미터에서 출발해서 돈으로 가는 거죠. 얘도 해보자. 얘도 안 보고 화면 보지 말고 딴 데 보고 킬로미터를 약분하기 위해서 8분의 1 곱하면 되지. 그러면 킬로미터 없어져. 그럼 이제 남은 것이 리터야. 리터 없애기 위해서. 그렇지. 뒤집어 곱해. 그냥 곱하면 되겠죠. 1분의 1300 곱하면 돼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48,750원입니다.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내용이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 환산인자에 대한 거의 국민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다루는 문제죠. 자, 해보자. 1년은 몇 초일까요? 그러면 1년에서 시작해서 초로 갑니다. 년을 약분시키기 위해서 1년은 다른 단위로 바꾼다. 뭐다? 1년은 365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1을 약분하기 위해서 1일은 24시간이다. 24시. 시를 없애기 위해서 1시간은 60분. 분을 없애기 위해서 1분은 60초. 결국 나의 물리량은 년, 일, 시, 분 다 없어지고 초만 남게 된 겁니다. 실제 계산해서 답 적어봐도 되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자, 이제 환산인자에 대한 감 잡기 위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4번. 금계, 실제 금계의 어떤 크기라고 내가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지금 표시를 했는 겁니다. 그림을 그린 거야. 가로가 10cm, 세로가 15cm, 높이가 4. 이게 금계의 표준 단위래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구글 보고 찾은 겁니다. 그리고
환산인자를 보면 1g당 45,724원, 그리고 한돈당, 우리 금을 세는 단위죠. 한돈, 두돈 할 때, 한돈당 가격이 198,040원이야. 그리고 한돈의 질량이 3.8g이고요. 그리고 밀도, 금괴의 밀도는 1ml당 19.3g입니다. 이럴 때 이 부피를 보고요. 금괴의 가격을 구하래요. 이 부피에서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참고로 모를까봐 내가 단위를 좀 적었는데요. 밀도 단위는 킬로그램 퍼 리터입니다. 킬로그램은 리터하고 올리고요. 그램 퍼 밀리리터야. 그램은 밀리리터와 올립니다. 우리가 부피 단위,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 이렇게 곱하면 세제곱센티미터고요. 밀리리터라고 답니다. 가끔 밀리리터와 똑같은 단위가 있는데 뭐지 이게? cc라고 하죠. 그럼 200cc는 200ml야. 그러면 이 부피 구해보자. 부피는 요렇게 곱하면 40에다가 여기 높이 15를 곱하세요. 15를 곱하면 600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600 세제곱센티미터는 부피로 봐서 얼마지? 600ml가 되겠죠. 600ml. 그럼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를 보면 결국 부피가 가격으로 갑니다. 가격. 그럼 이 사이사이에 환산인자 곱해지겠죠? 근데 풀이 방법이 두 개가 나와요. 풀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한번 해볼게. 첫 번째 600ml는 세제곱센티는 밀리리터야. 밀리리터 없애기 위해서 환산인자 단위 보세요. 빨리 보세요. 뭐 곱하면 되나? 밀도 곱하면 되겠죠? 1ml는 19.3g입니다. 그램 없앨 수 있는 거 찾았죠? 이거 찾았네요. 그래서 아니네, 잘못했네요. 1g은 45,724원이 됩니다. 그램 약분하고 밀리리터 약분하면 한 약 있죠. 한 4억 2천만 원 정도 나와요. 4억 2천만 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풀이에서는 금괴의 단위 한돈, 두돈이가 안 썼잖아. 이것 쓴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풀이 600ml는 질량으로 바꾼 거, 밀리리터 없앨 수 있는 것은 밀도밖에 없어요. 1ml는 19.3g.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그램을 없애기 위해서 이거 말고 또 쓸 수 있는 게 이게 있죠. 여기 있네요. 밑에 3.8g은 한돈입니다. 약분되게 곱해줘야 돼요. 또 한돈을 없애기 위해서. 한돈은 198,040원이다. 그래서 한돈은 198,040원이 됩니다. 그래서 또 돈 없애면 약 얘도 뭐다? 한 4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답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랬죠. 이 답이 나오게 되는 중간 과정에 환산인자를 어떻게 곱하느냐. 이걸 공부한 거야. 자, 지금까지 실생활적인 요소로 환산인자 공부하는 것을 다 했어요. 그럼 실제 이제 화학에서 쓰이는 물리량, 부피, 질량, 입자수, 밀도 이런 걸 통해서 실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복습하다가 다음 강의 봐.